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또 이제 디비전 시리즈 1차전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제 미러키가 무난하게 그냥 빠따가 대폭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시카고 컵스의 1선발이 지금 보이긴 하지만은 시즌 막판의 흐름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지난번 이제 뭐 와일드카드 시리즈도 잘하지 못했었죠. 일찍 내려갔는데 어제는 심지어 1회 강판이 됐습니다. 이후에 뭐 소로카도 그렇고 무난하게 대승을 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미러키는 추리오가 너무 잘 쳤는데 어제 3타수 4만타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생겼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후에 변수일 수는 있다. 컵스의 빠따는 여전히 침묵하는 게 보인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시즌 막판에는 조금 살아나나 싶었는데 포시즌 들어와서도 딱히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토, 제 생각보다는 거스먼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내려갈 때쯤에는 제구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빠따의 힘으로 너무 잘해줬고, 불펜도 사실 토론토가 불펜이 자랑할 만한 팀은 아니지만은 후반기 들어선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고 어제도 나쁘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루이스 힐, 그전부터 좀 불안했었어요. 올 시즌 내내 어영부영 잘 막았지만은 이런 제구 문제 때문에 출루도 많이 주고 했는데 어제는 좀 최근 들어서 처맞기 시작을 하더니 어제 경기도 조금 안 좋았었는데 피홈런도 많이 있었고, 이외에 그냥 빠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토는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잘 친 반면에 양키스의 핵심 타자 저지나 스탠틀이 지금 포시즌 들어와서는 또 못하고 있는 것들, 이게 가을에 저지가 참 안 좋은 게 좀 눈에 띄는데 여기다가 이제 불펜 구간 가니까 또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 그리고 다저스 대 필라델피아는요, 사실 되게 좀 치열할 만했습니다. 저는 선발로도 필라델피아가 꼴릴 게 없고 어디서든 한 방이 터질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찬스도 너무 못 살렸었죠. 초반에 이제 뭐 리얼 뮤토의 뭐 좋은 타구들 나오고 뭐 테오스카의 수비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자기가 쌓은 똥을 치운 것도 테오스카였습니다. 여기다가 뭐 가을 키케라든지 불펜이 원래 다저스가 되게 문제잖아요. 이거를 타일러 글래스노에다가 이제 사사키, 베시아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문제를 좀 치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트로이트 대 시애틀 경기는 제가 이제 트로이 멜튼이 사실 선발로서도 테스트를 했다고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불펜으로 갔거든요. 실제로 이제 와일드카드 2차전에서 그래서 클리블랜드한테 사실점하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상위 또한 그 정도면은 괜찮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선상으로는 뭐 잘 치는 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선발 9명 중에 2명밖에 안타를 못 쳤었죠. 2명이 이제 3안타를 쳤던 랄리랑 훌리오 이렇게 2명이서만 3안타 쳤었는데 나머지 애들이 너무 못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어제 삼진을 16개 당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존상으로는 상당히 또 시애틀이 이득을 본 게 있었다. 그랬는데 사실 어제는 뭐 정규 선발이 나온 것도 아니고 트로이 벨튼이 그냥 무난하게 잘하고 이후에 뭐 불펜 여러 명 덧대가지고 거기에 그냥 막혀버렸었죠. 디트로이트가 어려울 것 같이 보였었던 1차전을 승리를 했다.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지난 2년 동안에 뭐 포스트 시즌 스코어 같은 것들 정리를 해드리면서 언더오버라든지 경기당 득점 몇 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올 시즌 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어제 경기만 7.5가 전부 다 기준점이었는데 4경기 중에 3경기가 오바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바가 참 없다가 디비전 시리즈 정도 되니까 오바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평균적으로 7.2점. 아직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칩니다. 앞으로 좀 점수가 더 날 공산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7.5 기준에 언더가 11번 중에 8번인가 그랬는데 어제는 4경기 중에 오바가 3개나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비율을 맞춰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2경기 빨리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첫 경기는 토론토 대 양키스입니다. 프리드랑 뭐 예세비지가 붙는다고 하네요. 예세비지는 토론토에서 이제 올 시즌 데뷔한 선수고 그렇게 많이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이제 뭐 한 3경기 정도 나오고 제구 문제가 있다든지 아직까지는 피홈런이 없지만은 증명한 게 많지 않은 투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 뭐 마지막에 투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은 중요했던 템파베이전에서 무난한 호투를 해줬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증명할 게 많다고 보이긴 합니다. 여태까지 뭐 양키스를 만난 적은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맥스 프리드, 지금 양키스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에요. 상당히 초반에 기세가 좋았는데 7, 8월 달에 이제 5점대로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9월 달에도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포시즌 들어가기 전에 7경기 동안 1.5로 상당히 좋았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보스턴과의 시리즈 때도 크로시의 활약에 조금 가려진 면모가 있었지만은 프리드는 좀 잘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보스턴과의 대결 때 이게 보면은 뭐냐면 이게 볼이 불린 거거든요. 보면은 존 안쪽에 걸친 공들이 꽤 많아요. 제가 봤을 때 한 5개 정도는 이제 존에 걸쳤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공들이 전부 다 볼이 불렸었습니다. 로케이션 같은 것들을 보면은 딱 이쪽 코너로 잘 붙이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만큼 맥스 프리드는 원래부터 제구도 훌륭하고 이날 뭐 큰 거를 얻어받는 것도 아니었었죠 많이.
그래서 이날도 사실 투구 내용이 좋다고 할 수 있었는데 심판의 골을 못 받았던 그런 날이었는데도 어쨌든 6이닝을 잘 먹었다. 크로시가 그날 너무 좀 데서트필드에서 그렇지 프리드도 충분히 잘한 경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프리드가 좋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포시즌에서의 모습들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양키스가 낼 수 있는 선발들 가운데 프리드, 로돈, 슐리틀러가 또 한 번 로테이션에 설 수 있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양키스는 여전히 또 저지가 상당히 못 치고 스탠튼도 뭐 장타 같은 거 많이 못 뽑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빠따적으로는 지금 토론토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해. 이제 맞대거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 토론토 애들한테 뭐 그냥 전향이에요. 120타석에서 2할 오픈 정도 그냥 뭐 그럭저럭인 수준이고 그래도 뭐 불개주한테는 20타수 5안타 뭐 장타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프링어한테는 15타수 5안타면 약한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장타도 3개나 있었다. 대신에 이제 어제 알레한드로 커크 홈런을 2개나 쳤는데 이 친구한테는 강한 면모가 있었고 그리고 뭐 슈나이더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강한 게 좀 있네요. 대신에 이제 양키에 원래 뛰었었던 카이너 팔레파 같은 애들한테는 약한 면모도 있긴 하더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맞대결 전적상으로는 뭐 딱히 크게 두드러지는 건 없지만은 일단은 나는 요즘에 프리드의 모습 자체가 안정감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토론토가 어제처럼은 좀 길을 못 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어제도 양키스가 많은 실점을 했던 거는 또 불펜 구간이었었잖아요. 어제도 이제 양키스가 뭐 루크 이버라든지 페르난도 크루즈 이 구간에서 좀 실점이 많았었고 경기가 넘어간 다음에는 폴 블랙번은 사실 지금 좀 패전 처리라고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이 얻어맞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베드나라든지 데빈 윌리엄스 같은 막판까지 폼이 좋았던 이런 애들 좀 아꼈거든요. 그런 점들에서는 여전히 불펜에서는 그래도 양키스가 앞서지 않나. 저는 이거는 양키스가 이 경기를 가져가려면 어쨌든 빠따도 조금은 뽑아야 되고 이 마운드가 지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좀 될 것 같은 매치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뭐 양키 사이드나 뭐 언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8.5씩이나 줬는데 사실 두 팀 다 저는 이제 토론토도 이 시즌 막판에 사실 선발도 지금 믿을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어제 거스먼이 그나마 좀 잘해주긴 했는데 예세비지도 경험이 되게 부족하고 베시도 부상에다가 뭐 베리오스는 불펜으로 내렸고 슈어저도 지금 못 쓸만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토론토는 저는 빠따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에 맥스 프리드의 폼이면 좀 막아줄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양키 경기는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근데 양키가 또 예세비지를 때려 부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어쨌든 내 양키는 마운드가 꽤나 견고할 만하다. 막연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양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시애틀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시애틀이 어제 코비가 선발로 나왔는데 이 브라이언 누가 디비전 시리즈 로테이션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상 문제로 나올 수가 없다. 내일은 이제 카스티오가 나옵니다. 근데 카스티오도 원래부터 뭐 경험이 많은 선발이고 늘상 이제 이 정도의 그 성적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여주는 그런 국밥 같은 투수죠. 사실 이게 방어율이 4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막판에 잘해가지고 이거를 또 깎아내렸다. 마지막 이제 4경기 동안 1.07로 이 기간 동안 뭐 애틀랜타, 천사, 켄자, 콜로 좀 상대팀 빠따가 약한 편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면모를 보여줬다는 거. 좋은 흐름 속에서 포스트시즌에 입성을 한 거다. 여태까지 포스트시즌에서 그리고 나쁘지도 않았어요. 이 가운데는 뭐 7이닝 이상 먹은 경기는 아마 2경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경기 동안 이닝도 많이 먹고 아주 잘해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등판이 아마 2022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기도 해요. 그때랑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어쨌든 얘는 뭐 신시내티에서 원래 에이스를 하던 놈이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뭐 믿을만한 선발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카스티오에 대해 이제 디트로이트전 성적인데 여기 보면 뭐 글레이버 토레스라든지 맥킨스트리 바이즈한테도 이 정도면 좀 강했다고 봐야겠죠. 대부분의 타자들한테 강한 면모가 있다. 어제 근데 라일리 그린이 또 이제 커비를 괴롭혔잖아요. 8타수 4안타. 그리고 웬세 페레즈 같이 경험이 없긴 하지만은 이 친구한테도 6타수 4안타로 조금 약했던 것들. 파커 메데우스한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심 타선한테는 저는 그래도 좀 강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카스티오는 디트한테는 약하진 않다. 어제 나왔던 이제 커비는 원래 디트로이트 애들한테 굉장히 약한 선수였었어요. 하지만 어제 커비는 또 이런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심판이 커비의 공을 너무 잘 잡아줬어요. 지금 보면 이게 커비의 공이 스트라이크 콜이 불린 거거든요. 뭐 헛스윙이나 이런 게 아니라 타자가 지켜보고 있는데 스트라이크가 불린 거. 보시다시피 이 중간에 이거 걸친 거 하나를 빼더라도 한 7개 정도는 확연하게 이제 볼이 불렸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스트라이크가 불렸거든요. 어제 커비는 심판의 존발을 상당히 잘 받았다. 삼진 8개나 캐고. 근데 이런 경기조차 시애틀이 빠따가 안 터져갖고 디트로이트가 이긴 거잖아요. 그 원인은 이런
훌리오 로드리게즈랑 랄리는 10타수 6안타였다. 2타점을 뽑았다. 나머지 타자들이 28타수 무안타에 그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였어가지고 저는 내일도 시애틀에 빠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카스티오는 어제 만났던 커비보다는 D2한테는 뭐 약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요. 자, 스쿠발이 나옵니다.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디트로이트 구단 포스트시즌 최다 삼진 기록 타이 기록을 세웠어요.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현 시점 최고의 투수다. 그렇게까지 불린 선수가 나오는 거라 가지고 스쿠발이 얘가 이제 여기 보면 5경기 동안 통산 이 시애틀한테 3.77이라고 나오잖아요. 작년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5점대입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이제 거슬리는 부분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좀 휴식일이 짧은 경우에는 방어율도 살짝 소폭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디서 보면 양팀 다 빠따가 되게 안 터졌었고 조금은 이제 심판 시애틀을 도와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나도 오늘도 이게 둘 다 잘해버리면 한 점차 게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이게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내내 최근에 10경기 중에 5번이나 한 점차 게임이 있었지만은 올 시즌 리그 전체에서 한 점차 게임 빈도가 가장 적었던 팀이 디트로이트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조금 껄쩍지근하기는 해. 오늘 과연 또 한 점차 게임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내일도 또 이제 우한 상대로 원정 경기를 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와 시리즈도 전부 다 우한 상대를 했었고 어제 커비에서 오늘도 카스티오입니다. 최근에 이제 5경기 중에 4번이 전부 다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였었고요. 이 가운데도 이렇게 안 좋은 OPS만큼 잘 치지는 못했다. 근데 사실 포스트 시즌에서 지금 뭐 스쿠발도 나오고 저는 이 정도 점수면 3점 정도면은 이길만한 점수라고도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나는 뭐 둘 다 잘하는 놈들이어가지고 이제는 스쿠발도 포스트 시즌 기록이 아주 뭐 훌륭하게 바뀌기도 했고 저는 일단은 6.5여도 언더를 보는 게임이긴 합니다. 이게 시애틀에 빠따가 진짜 정규 시즌은 엄청 무서웠었고 또 홈발이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변수였는데 어제 시애틀의 빠따를 보니까 스쿠발 만나면 더 어렵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스쿠발은 이제 시애틀 애들한테 112타석에 2-3 정도로 상대 전적이 좋은 편입니다. 보면 이제 호레 플랑커라든지 뭐 아로사레나 이런 애들한테는 그냥 뭐 그럭저럭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뭐 미치 가보나 뭐 네일러 이런 애들한테는 강한 편이었었네요. 랄리한테도 9타수 2안타고 뭐 JP 크로포드한테 상당히 약한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아까 봤던 카스티오보다는 상대 전적에서 좀 약간 우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저는 또 한 번 언더 같은 것도 볼 것 같고요. 스쿠발의 위용 때문에 저는 이거 시애틀이 2차전을 내줘도 안 이상한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다가 뭐 엄청 좀 둘 다 뭐 잘하는 애들인 것 같으니까 한 점차 게임도 또 한 번 생각이 나는데 시애틀에 봤다가 정규 시즌에는 참 훌륭했는데 포시즌 첫 경기부터 많이 말렸었고 내일은 심지어 스쿠발이다. 이런 것들이 참 장애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